바람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 중수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제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있고 또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건데 이 수사기관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순수한 이제 공소 기능으로 이제 그 협의화 시키고 그럼 나머지 수사기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경찰은 잘해? 경찰은 믿을 수 있어? 경찰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오히려 경찰은 더 수사를 못해. 뭐 경찰은 또 뭐 법률적으로도 약해.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이 있어야 수사기관은 잘 돌아가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 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공소청을 애초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수청이요. 중수청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수청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간 검찰 특수부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중대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네.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수사 역량을 떼내 가지고 중수청으로 옮겨 가지고 이제 반부패 역량을 보존시키자 이런 네.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완전히 떼서 경찰로 넘겼을 때 그러면 경찰이 너무 공룡화되는 것 아니냐, 비대화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자 예. 이런 차원에서 그 도입 논의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이미 3, 4개월은 시간을 사실상 허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원점으로 다시 지금 돌아왔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중수청을 없애자는 논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논의가 또 불붙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 작업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경찰이 공룡화되는데 그럼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 뭐 그 자치 경찰을 실질화해야 된다. 또 수사 경찰, 행정 경찰 분리를 해야 된다. 또 분리해낸 그 경찰 수사를 그러면 뭐 예전에 나왔던 미국의 FBI식으로 한국형 FBI 만들자. 국가범죄수사청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온갖 새로운 논점들이 꼬리 물고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작업 안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검사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문과 쟁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중수청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출신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저는 그런 주장을 있어요.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런 주제를 그렇게 던지고 나면 새로운 쟁점을 계속 끌고 오는 그래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이 정말 특별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한편으로는 경찰 공수처와도 경쟁을 하면서 또 공수처와는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설계를 우리가 지금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지. 뭐 검사들이 가서 장악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애초에 공수처를 없애버리자, 예. 중수청을 없애버리자. 예. 이런 논의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경찰 국수법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공룡 검찰을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이 무서운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한 손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수청이 검사들 손으로부터 벗어나면 예. 말 그대로 순수한 수사기관이 되면 경찰 국수본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예.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검찰로 보내게 돼 있고 네. 지금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네.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건 단계에서부터 킥스라는 네네네. 전산망에 다 그 기록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잠적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기소 중지를 한다. 이러면 기소 중지 상태에서도 기록을 다 검사들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래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90일 동안 검사한테 다 보냅니다. 네.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도 자연적으로 검사한테 넘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중수청도 마찬가지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해태해서 뭉개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자꾸 이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럼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중수청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가 돼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교수님인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 언급할 때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을 깨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이제 보안 수사권 유지 방침 아니냐라고 언론은 이제 해석을 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고비고비마다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보안 수사권을 사실상 갖게 되면 지금 있는 이 법안보다 더 큰 파워풀한 검찰권을 갖게 되는 건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 사법관이라는 타이틀이라도 줘야 이게 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기관 자체가 공수처 봐라. 아무도 안 가서 이렇게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수사 잘할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는 현재 법에 보면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아주 그렇습니다. 작은 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검찰에 맞서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힘의 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중수청은 사실 다르죠. 네. 저는 내부 논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공개적으로 중수청에 저는 검사들이 많이 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많이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 검찰 특히 특수부 그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하고 인권 침해적이에요. 네. 압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안 오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지 말아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더라도 젊은층 부패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층 검사들이 수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네. 저는 수사의 중추는 검찰 수사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또는 그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관으로 와서 네. 이 사람들이 중추가 돼서 저는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부패 관행이 이식이 안 됩니다. 인권 침해 관행이 이식이 안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빨리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마음껏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검사들의 속내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1년에 70만 건, 80만 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보안 수사 직접 안 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이 보안 수사로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4년 후, 9년 후를 기다리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기를. 그러면 이제 예전에 검찰청으로 우리는 다시 탈바꿈하겠다. 윤어게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뭐 장독과 구대우기 네.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의적으로 막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한겨레 신문의 박용현 논설이요. 네네.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하신 분이 대통령 발언에서 장독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더기는 정치 검사를 얘기하는 거다. 정치 검사가 구덕이다. 구덕이다. 예.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되 정치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이게 장독이라는 것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기소기관 네. 이걸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수사 기소권을 쥐고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이게 구덕이라는 거죠. 그런 네. 검사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지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교수님 나오시기 쉽지 않지만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제일의 개혁 과제고 또 우리 민주 사회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될 개혁 과제거든요. 대통령께서 명확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내일 공청회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교수님 또 한 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모시기 힘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